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증세 논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제 개편안도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하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한 26% 정도 됩니다. 한 27%. 지방세를 포함하면 한 27% 정도 되는데 법인세를 좀 올리겠다. 또 정권거래세도 옛날 수준으로 조금 더 올리겠다. 지금 배당세는 좀 분리과세를 해서 좀 줄여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려면 세금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가 27%이고 세계 평균의 법인세는 23% 정도 됩니다.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법인세가 21%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미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기업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법인세, 우리가 관세를 맞지 않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15%까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법인세가 제일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인데요. 네. 법인세가 12%입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까지 낮추면서 유럽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1,700개를 전부 다 아일랜드로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달러 정도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 3만 6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한 3배 정도 더 높다. 한국의 경쟁국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법인세가 17%로 낮췄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정권거래세 0.2%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당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세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속세도 0원입니다. 이와 같이 각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상속세도 없기 때문에 한국의 부자라든지 전 세계 부자들이 싱가포르, 캐나다로 가고 있는데 현재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기업을 영속적으로 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받지 않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론은 저는 세금을 좀 많이 올리고 원상복구하겠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 좀 우려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세금을 좀 낮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유입된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유출한 것이 2배나 많습니다. 대학생 평균 취업률이 현재 45%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이 세금도 좀 높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좀 아니다. 이래서 미국이라든지 베트남, 인도로 공장을 계속 옮기고 있는데 법인세를 한 1%,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오히려 정세를 한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서 기업의 유출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친기업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정부가 2023년과 2024년에 세법 개정안이란 이름으로 좀 손을 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명칭이죠. 세제 개편안이란 이름을 꺼내든 건 이 조세 체계 전반을 새로 짜겠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우리가 세제를 개편하는 것보다는 좀 기업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름을 바꾸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라든지 또 주식과 관련된 세금, 법인세가 과거에 한 100조 정도 하다가 우리 올해나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법인세가 한 60조밖에 안 거뒀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좀 불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한 50%를 차지하고 하이닉스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현재 HBM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다 보니까 법인세도 많이 좀 줄었다. 이와 같이 요점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매출이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법인세를 많이 낼 수 있을 텐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법인세가 좀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요점은 정부가 지금 현재 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돕기 위해서는 세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하는 경제 정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한 개가 재정 정책, 두 번째가 금융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은 국가가 세금으로 국가가 예산을 하는 것인데 원래 우리나라 예산 660조 정도 됩니다. 금융 정책은 한국은행이 하는 건데 2.5%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는 겁니다. 요점은 이렇게 명칭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얼마나 좀 많이 도와주고 기업이 좀 더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대통령이 취임이 됐는데 저는 정세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공장을 짓든지 관세를 물든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감세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정세로 돌아간다는 것은 좋은 대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일단 윤석열 정부 시기에 단행된 법인세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감세 원상복구 기조가 여권의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는 인상 논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한 2% 정도 다시 올리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세계 평균의 법인세가 23%고 우리나라가 현재 27% 됩니다. 그 지방세를 포함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미국의 평균 법인세가 현재 21%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2위 강대국이고 제조업은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제조업이 좀 수출이 좀 둔화되고 한국에서 수출액 1위는 석유화, 반도체, 자동차 품목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많이 못 내다 보니까 이제 법인세 세수가 줄었는데 정부에서는 세수가 좀 감소하다 보니까 법인세라도 좀 더 올려서 세수 증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인데 저는 아마 이런 추세로 본다 그러면 아마 한 1, 2% 정도는 법인세를 올릴 것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국회도 지금 압도적으로 180석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정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전부 다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상생을 하면서 국가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법인세율에 관한 논의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배당소득세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이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라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힘을 싣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망도 알려주시죠. 저는 배당세는 아주 분리가 사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일반 소득세가 1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45%를 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배당을 좀 기업들이 많이 하게 해서 국민들이 배당으로도 주식 투자를 좀 많이 권하겠다. 지금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3,2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를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경영학에서 배당보다는 주식 소각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기업들이 배당을 하게 되면 15% 배당 소득세를 떼거든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배당을 하는 것보다는 주식 소각을 하게 되면 15%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배당에 있어서 미국의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당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주 소폭만 하고 있고 아마존과 테슬라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주가를 올려서 주주에게 보답해야지 배당을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시가총액이 600조가 넘었는데 현재 400조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배당도 많이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된 것이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다. 결론은 기업이 배당을 좀 하는 것도 현재의 상황, 또 기업이 우리가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주가를 10배, 100배 올려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결론은 자율적으로 기업이 배당 정책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려주는 것을 보답해야지 배당을 좀 확대하는 정책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주가의 상승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좋은 정책만은 아니다. 배당 정책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국의 최고의 기업들은 배당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투자가 더 많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증세 방안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안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저는 좀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는 아시아에 있는 금융본부 80%를 다 데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가 전 세계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금융의 본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노무현 대통령 때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주식과 관련된 세금, 자본시장과 관련된 세금이 정권거래세 0.2%를 제외하고 모두 없습니다. 배당세도 당연히 없고 소득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고 세금을 면제해줘서 전 세계 부자들이 싱가포르에 와라 이런 정책입니다. 현재 80%의 금융본부가 전부 다 싱가포르에 모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었던 금융본부 홍콩 상하이뱅크를 포함해서 한 4개의 기업이 싱가포르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관련된 본부가 전부 다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전주에 있고 사학연금이 나주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또 정권거래소 예탁원 부산에 있고 결론은 뭔가 하면 금융기관만큼은 좀 모아서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전국을 돌아야만 상담을 할 수 있다. 결론은 우리가 금융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아주 큰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